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상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12,340원에 현재 진행 중이고 거래량은 한 14만 7천 주 정도 터졌습니다. 상지건설 여러분들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상지건설이 이때 주가 상승에 대한 많은 모멘텀을 보였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였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가 있는데 보시면은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진짜로 간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위한 첫 단추 해가지고 오늘 오전 8시 3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신속 추진과제 선정 대통령 임기 내 건립해가지고 이것도 어저께 오전 11시 26분에 나왔습니다. 이 상지건설은 과거에 계룡건설하고 같이 이재명표 행정수도 공약에 상한가를 쳤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 부분에 대한 게 예산 편성이랑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보이고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이슈성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테마성이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상지건설을 여기에서 잡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종목을 가져갔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신용잔고 부분도 거의 바닥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지건설은 사실 리스크 부분이 있었던 회사고 엔캠의 오정광 회장하고 조금 연관성이 붙으면서 조금 관리 종목 지정 처리도 좀 들어갈 뻔한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단권에서부터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보면은 여기 이 11,000원대죠. 11,000원대 구간 정도 되면은 12,000원대 정도 됩니다. 12,000원 구간, 여기 구간에서는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급등 현상이 일어나면서 똑같은 하락폭 반등, 하락폭 반등, 하락폭 반등 현상을 가져가면서 여기를 박스권 형태에서 매집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이 구간, 여기에서부터는 보시면 OBVC가 쭉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37,000원에서부터 24,000원 사이에 핵심 물량 처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있는 물량들이 여기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봉상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수급적인 모멘텀이 어떤지. 우선적으로 쭉 빠졌다가 지금 보면 6월 11일 날짜 이후로 해가지고 수급 처리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나가 6월 11일, 여기가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 7월 초에 말 그대로 장 초반에 매집선이 들어오면서 급등 현상을 일으켰다가 쭉 지금까지 하락폭으로 뺐었는데, 지금 보면은 8월 달, 7월 말부터 해서 8월 달 들어올 때에는 여기서 횡보선을 가져가면서 빠질 때마다 아랫꼬리에서 이렇게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상지건설이 급등 현상이 일어나면서 올라갈 것 같은 수급이 있냐라기보다는 이 하방권이 막혀져 있는 매수 타점을 잡아도 내가 마이너스를 보지 않는 상태냐라는 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맞죠? 이 구간은 잡을만 합니다. 여러분들 캔들 모양도 얇은 봉 형태로 전환 처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9시 때 조금 밑으로 내렸다가 10시, 11시까지 빠졌었는데 12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전체 다 회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의 하락폭으로 내리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들어온 거 보세요. 보시면.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3거래 연속으로 매수가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종시 이전 부분에 대한 거가 지금 8월 4일 날짜부터 직접적으로 뉴스 기사나 IR 처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5일 날짜 오늘까지 해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매도세를 때렸던 종목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턴어라운드 나오면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때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도 따라잡기 투자를 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솔직히 이제 신용잔고 부분이랑 개인 투자자 비중이 확 줄어들면서 이 종목이 조금 힘을 못 썼는데, 최근에 보면 또다시 이슈성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만한 테마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
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 전에 사실 상지건설은 바닥권까지 내려갔다가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 상한가 부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을 치고 내려갔다가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치고 나서 내려간 종목입니다. 사실 이 보면은 여기가 지금 가격대잖아요. 이 가격대.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 포지션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매도가를 때렸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물량들은 정리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BV 수치가 올라온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상단 물량에서 하단 물량으로 매수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성이 붙어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관 수급에 대한 그 누르는 추세가 줄어들어 버린다 하면은 지금 신용거래가 안 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기업 상태에 대한 수주권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신용잔고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상한가를 치면서 못 가더라도 하다못해 한 번씩 핵심 물량에 대한 매수세로 급등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모멘텀을 연이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상지건설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이 나오고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 이전 부분에 대한 거가 직접적으로 이제 보고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때부터 상진건설이랑 계룡건설 같은 종목들은 분명히 이슈성을 받을 겁니다. 왜? 과거에도 이전 상장 부분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로 간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전주의긴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모멘텀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테마성이 좋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인해 가지고 잡고 싶다 하면은 어쨌든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하단 구간까지 25,000원까지는 급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를 잡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게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질 때는 막 몇백만 주까지 터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거래량이 터지는 게 여기 보시면 매도세에 대한 물량 부분이 거래량이 터집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고점 찍고 나서 나갈 때 이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서 계속 가냐면 매수 물량밖에 없고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체 다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거를 싹쓸이 매수를 하면서 가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한가가. 요번에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수도 행정도시 이전 부분 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다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상지건설을 제가 밸류에이션이나 뭐 기업의 실적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상지건설이 여러분들 보시면 마이너스 218억으로 적자 처리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세종시 이전 부분에 대한 게 나오면은 또 이렇게 흑자 전환 처리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2024년도부터 해서 계속 적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테마성이나 수급적인 측면이 붙을 때가 됐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내가 하방권에서부터 안전하게 먼저 매수를 해서 급등 현상에 대한 수익권을 먹고 싶다 하시면은 타점 부분을 잡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상지건설 같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이나 또 이런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하나오션 이것도 제가 13일 날짜 꼭 보셔야 돼요. 13일 전후로 해가지고 급등 현상 무조건 일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소 방문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보일 거고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만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2025년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려서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했다가 분할 매도 처리하고 전력 매도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 예상 수익률, 날짜, 이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 처리를 하시고, 특히나가 상지건설 같이 이슈성이 생겨 있는 종목들은요, 타점 부분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급등 현상이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가가지고 따라잡기 투자를 절대 못 합니다. 여러분들 하반권에서부터 여러분들 상한가 치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따라잡기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급등 현상이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보면은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한 77, 71조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거기다가 ADR 지표가 거의 과매도권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방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대주주 양도세 부분도 좀 줄일 걸로 보이고 50억으로 다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올 거고, 금리 인하 시기까지도 겹치고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고객 예탁 자금도 늘어날 거고, 그 돈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런 모멘텀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테마성이 있고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는 종목을 하방권에서 잡으시는 시기를 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지건설은 딱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